자, 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아주 간략하게 관계라고 세련되게 만드는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사람인 경우에 선행명사가 사람이면 후, 사물인 경우에는 위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이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 앞에는 반드시 선행명사가 있고 이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을 이끄는 문두에는 그 용감한 관계대명사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큰 개념을 가져야 되고 형용사절은 명사 수식을 한다. 이것을 큰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우리가 명사절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경우에는 명사절 대시를 생략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절의 앞잡이인 관계대명사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명사절 대시에서도 목적어와 보호 역할을 할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큰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특히 영어는 더 그렇습니다만 중복이 되는 거 영어는 반복되는 거 중복된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다면 그냥 생략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대명사의 생략 중에서 아무 관계대명사나 다 생략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략이 되는가 하면 의사소통에 오해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내에서 주어와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주어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 역할과 주격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주격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he나 his 등을 대신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며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들은 앞에 목적격 관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주어 동사가요. 그래서 문장의 큰 흐름에 절대 오해를 주지가 않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명사와 똑같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원리를 잘 생각하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목적격 관계대명사들, 목적격 관대들을 한번 쭉 볼게요. I love the girl whom I met yesterday. 여러분들은 이 한 문장을 보면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I love the girl, I met her, I met the girl yesterday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Sarah is the girl, I met Sarah this morning 이렇게 돼야 되고요. Do you know the man? Sarah is talking to the man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부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는 목적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 이런 식의 전부 다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이 형용사절의 문두에 서서 용감하게 관계대명사가 문두에 서서 용감하게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들은 전부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I bought 주어 동사, you like 이런 주어 동사가 있으면 목적격이다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애언으로 하는데 애언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논리를 따지면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애우려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격이 생략이 되는지 목적격이 생략이 되는지 소유격이 생략이 되는지 또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을 듣고 나면 뭐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뭐 헷갈리게 됩니다. 제가 쉽게 외우는 T까지 마련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목적격만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외우는 팁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모욕의 사투리는 모욕하러 간다, 목간통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욕을 할 때는 옷을 입고 모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간통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듯이 옷을 벗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벗는다. 즉, 보이지 않는다. 생략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내는 장기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중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가능하고, 이처럼 this is the book which is very interesting 하는 이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불가입니다. 그리고 this is the table whose leg was broken yesterday 해서 whose leg 해서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생략 불가. 하지만 the fish whic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했는데, 이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간일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 오케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했으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야, 지금 주격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떠들더만 갑자기는 왜 또 주격이 생략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아무렇게나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될 수가 없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분사, 즉 동형용사의 형태에서만 주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는 생략이 안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같이 생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단독으로는 안 되고 뒤에 비동사, 일반 동사일 경우는 되고요. 비동사일 경우, 그리고 일반 동사일 때는 안 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또요, 동형용사, 즉 분사가 와야만 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동시에 같이 생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자체 단독으로는 안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구조에서 분사가 있을 때만 생략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e boy who is standing by the door is my brother 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 who is standing by the door, 자, 우리가 전치사 by는 stand by me, 내 곁에 있어줘, 이 말은 내 곁에 서 있어 이렇게 된 말인데, by는 곁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 곁에 서 있는 그 소년은 is my brother, 나의 형님이다, 뭐 동생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처럼 the boy 다음에 선행명사가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둘이 동시에 세트로 생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e boy who is standing by the door is my brother, 이 문장은요, 이렇게 주격 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빼버리고 the boy standing by the door is my brother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분사를 공부했을 때요, 분사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뒤로 가서 꾸며준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원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분사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뭉쳐졌을 때는 그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분사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the boy 다음에 분사 앞에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가 뒤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분사일 때는 주격관대 비동사가 생략되는 걸 봤고요. 과거 분사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 received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letter가 어떤 letter인가 하니까 which wa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letter 다음에 선행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고 과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과분이 있는 경우에서는 주격 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장은요,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영어를 말하거나 시험에는요 절대로 이런 문장이 나오지,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런 문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 letter가 나왔군요. a letter가 있는데 a letter가 어떤 letter인가 하면 which was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주격관계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장의 해석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생략을 잘 알면 영어의 해석이 쉬워지고 문맥 파악이 쉬워집니다. The boy standing by the door is my brother 라고 있으면 the boy가 어떤 the boy가 하니까 문 옆에 서 있는 who is standing 이렇게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을 알아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장이나 말을 할 때는 전부 다 who is standing 이라고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보거나 이런 문장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반드시 알아내서 문맥 파악을 쉽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목적격 관계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는 생략이 되지 않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 경우에서 뒤에 또 분사 동형용사가 올 경우에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주비가 되겠네요. 주비가 동시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렇게 알아야 대부분의 시험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주비를 생략해서, 즉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또 여러분들 닥터 잉글리시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똘똘하시기 때문에 명사절 대시에서 생략을 까먹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대시의 생략, 왜냐하면 전부 대시 생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대시 생략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이 잘 되고 문맥 파악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That Shrek married Princess Fiona is true 해서 명사절 대시 주목보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명사절 대선 생략하나요? 생략 불가인가요? 생략 불가입니다. 이거는 알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it is true that Shrek married Princess Fiona 이런 문장이 있을 때 it이 나오면 가주어인지 아니면 지시대명자인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it은 진주어를 뒤로 보내버리고 가짜 주어를 역할을 하는 가주어이십니다. 그러면 이 대선 주목보 중에서 목적어 진주어 역할을 하는 대시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I know that Shrek married Princess Fiona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대선요 명사절 대수로서 주목보 중에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
그렇게 되고요. The first thing is that Shrek married Princess Fiona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 대에서는요 주목보 중에서 명사절 대수로서 주목보 중에서 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명사절 대선 주어 역할을 할 때만 주어 역할을 할 때만 생략 불가이고 그 다음에 가조가 있는 진주어 그리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할 때는 생략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영어는 말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주로 말을 할 때 전치사나 부사를 추가로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wake 하면 일어난데 주로 wake u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come 와라 해도 되는데 come on in 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pull over 주차해라 이렇게 하고 hands up 이렇게 부사나 전치사가 동사 끝에 있어가지고 동사 다음에 있어서 동사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게 할게요. 자,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 집이다 하고 I lived in the house 이렇게 되죠. 이 두 문장을 우리는 공통되는 the house가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바꿔봅시다. This is the house I live in it 이렇게 접속사 없이 net 붙으면 틀린 문장.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가 which를 쓸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and가 들어가는 그 과정은 이해할 겁니다. 그냥 which, and하고 it을 바꿔서 which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죠. 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의 앞으로 용감하게 앞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the house which I live in 해야 드디어 맞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치사 in이 I live in the 했을 때 원래 in it에서 it의 전치사 하면은 반드시 명사 전치사 하면은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it은 전치사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in이랑 which는 원래 한 짝꿍이었습니다. 그죠?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 in은요 원래 in it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원래 in which와 원래 짝꿍입니다. 그죠? 그래서 in이 which 앞으로 이동을 해서 in which I live 하는 이 문장도 옳은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관계대명사는 원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전치사를 두고 앞으로 가도 되지만 이 in이 원래는 which와 짝꿍이기 때문에 in which로 원래 짝꿍이었기 때문에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세트로 같이 문장 앞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desk 됐고 I put my bag on it 됐네요. 나는 그 뒤에 the desk 위에 내 백을 가방을 두었다 이렇게 되는데 on it에서 이 it은 the desk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세련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This is the desk. I put my bag on it. 접속사가 없어 틀린 문장. 그 다음에 접속사 and하고 it을 합쳐서 which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용감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에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I put my bag on 할 수 있고요. 원래 on which로 짝꿍이었기 때문에 on이 전치사 which 앞으로 가지고 on which가 되어도 옳은 문장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원리만 생각하면 절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원래 우리가 목간하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목간이라 하더라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하더라도 생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죠?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I know the song which you like처럼 이 which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어버리면 생략 불가, 생략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desk on which I put my bag 하면 옳은 문장이지만 이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생략한 This is the desk on I put my bag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관계대명사는요 원래 형용사절의 앞접이로서 매우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의리도 있는 거예요. 의리도. 그래서 전치사가 자기 앞에 딱 있을 경우 안착해 있는 경우에는 이 전치사가 이렇게 안착해 있는 경우에는 비급하게 위치 혼자 목간 혼자 달아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치사를 지켜준다. 의리입니다. 의리의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는 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지 못하는 경우 한번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리를 하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구조에서는 목간이라도 이 목간이라도 생략 불가입니다. 자, this is the desk on which I put my bag. 이렇게 될 경우는 맞는 문장이지만 on 다음에 which가 생략된 this is the desk on I put on my bag 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on이 문미에 딸랑 있을 경우에 이 문명에 있을 경우에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on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의리의 사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기를 바라고요. 자, 문제를 풀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경우입니다.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았으면 너무 어려워 꼬랑지 내리고 절대 풀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대명사의 도사가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볼게요. I bought a shirt. 나는 셔츠를 샀대요. Which looks nice. 예. which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or just looks nice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생략 불가 되겠죠. Look at the boy who is crying over the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떤 the boy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who is crying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동시에 세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생략 불가이죠. 이거는 그죠? 생략이 같이 생략 가능하지 주격 관계 단독으로는 생략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겁니다. Look at the boy crying over there 이거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I saw the lady whose hair is green. 자, 소유격 관대네 그죠? 그녀의 헤어니까 her hair is green 했죠. 그러면 소유격 관대 생략 불가 이렇게 되겠죠.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내가 사는 집이니까 in이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의리의 관계대명사 목간은요 관계대명사는 생략 안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도 생략 불가입니다. 자, 그렇지만 4번 I love the shirts 그 다음에 which I bought 이렇게 나왔네 그죠? 그러면 이 위치는 목간이니까 생략 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도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정리해놨는데 제가 지배합니다. 지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배한 이유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긴 형용사절의 앞잡이입니다. 그죠? 이 형용사절의 앞잡이로서 멀티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죠?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말보다는 접속대명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이면 who, whose, whom 나가야 되고 사물일 경우에는 which, whose, which 하든지 which, which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격, 소격, 목적격에 따라서요. 그리고 목간일 때는 생략 가능하고 주격이나 소격은 생략 불가. 하지만 목간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목간이라도 생략 불가이고요. 주관이라 할지라도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분사의 경우에서는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잡았으려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할 때 빈칸에 맞는 걸 쓰라. 자, 우리가 두 문장을 하나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The girl is my sister. 그 소녀는 나의 sister이고요. She plays the piano.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유일한 악기입니다. 했기 때문에 the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the girl을 꾸며주기 때문에 the girl이 she와 my sister 같기 때문에 the girl, she가 주격관되는 거죠. Who plays the violi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The girl who plays the violin is my sis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꾸며주는 것이 문맥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꾸며주기 위해서 문장의 선행명사 바로 뒤로 연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 나왔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것은 나왔네요. 여러분 옛날에는 꼬랑지 내렸지만 이제 자신있게 풀 수 있습니다. 못 가누면 생략 가능한 거예요. 자, I gave her a Christmas card. 자, 우리가 사행식이 나왔을 때는 해석 순서를 아주 조심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 순서 모르면 절대로 영어는 사행식과 오행식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어떤 건가 하니까 which John sent me. John sent me a Christmas card 됐잖아요. 이때도 역시 또 사행식이 나와 있네요. 이때는 주격입니까? 소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목적격이잖아요. 그죠? 간목, 직목할 때 직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가니까 생략 가능! 됐죠? This is the library which I visited yesterday. 이렇게 나왔네요. I visited the library. 이렇게 되니까 which도 역시 목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This is the baby of whom 나와 있네요. 자, 전치사 of가 나와 있고 이때는 목간이라도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생략 안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용감하고 어리어리입니다. You must take care of the baby 이렇게 됩니다. I know the man who is sleeping in the room. 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이렇게 밑줄이 쳐졌다면 이때는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략 불가 이렇게 되고요. She hoped that she would travel all around the world. 자, 이때는 이 땡사절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뒤에 선행명사 앞에 앞에 선행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 대은 뭔가 하면 명사절 대시입니다. 이 대를 가지고 지금 뭐 주격, 소격, 목적격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she traveled the world 이렇게 되니까 삼행식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that은요 명사절 that으로서 주목, 보중, 목적어 이렇게 처음에는 할 때는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명사절 that으로서 주목, 보중,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개념 잡는데 훨씬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쓰세요. 이런 말이 있으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 잘 할 거예요. She's a nurse 됐고요. I gave gave는 어떠 하면 사행식 문제 딱 떠올라야 돼요. 사람, 사물, 간목, 직목 이렇게 나와야 돼요. I gave her the flow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뒤에 I gave 다음에 목적어 간목이 빠졌습니다. 그죠?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목적격이니까 whom이 되겠습니다. She is a nurse whom I gave the flow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알맞은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I gave whom 해도 되고 to whom 해도 되겠습니다. 이때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to whom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I gave whom the flower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원래 I gave the flower, I gave her the flower 할 수도 있고 I gave the flower to her 이렇게 4인식을 3행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She is a nurse to whom I gave the flowers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갈로가 한 개만 있다고 하면 그냥 whom, she is a nurse whom I gave the flow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자, 4번 다음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열라 하는 거네요. He had a son 했고 있죠. 그 다음에 he loved the son, he loved his so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he loved him, he loved him이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 he loved very much 이렇게 되겠죠.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생략될 수 있나요 없나요? 생략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요. 좀 어렵죠. 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지식이 없게 되면 이게 두 개도 합쳐지고 또 그 다음에 생략이 되고 뭐 대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간다면 아주 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Practice makes perfect. 예, 연습만이 완벽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당신의 문법실 업그레이드 처방해서 다시 한번 실력을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